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국토의 새로운 20년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향후 20년에 대한민국을 설계할 밑그림으로 어떠한 계획보다 중요한 계획입니다. 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3터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내용을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 의결. 지난 12월 3일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도 1차 계획의 시작으로 5차 계획까지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5차 국토종합계획의 연도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지난 1에서 4차 계획과 다른 점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개발 중심의 계획에서 탈피를 하였다. 즉 1차, 4차 국가 주도 성장 계획이었다면 5차는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의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하였다는 것이 다릅니다. 국토종합계획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도에 프랑스의 오튼 메트라 2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1972년부터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4차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국토종합계획에 있어서 개발이란 말은 1차, 2차, 3차에서 썼고 4차부터는 개발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곳에 유지 보수해서 재생시키고 더 이상 개발은 지양하고 미개발 지역은 자손 만대에 물려줄 자산으로 미래 세대도 함께 생각하는 국토종합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뜻에서 4차부터는 개발이란 말을 뺐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개발 계획을 짜서 진행된 것은 2차부터 5차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5차 국토종합계획 비전, 목표, 전략. 모두를 위한 국토란 뜻은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 있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겠다. 이 뜻이 모두를 위한 국토고, 함께 누리는 3터, 삶의 질, 건강 등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거, 생활, 도시, 국토 공간에서 구현하고 깨끗하고 품격 있는 국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함께 누리는 3터입니다. 목표를 어디서나 살기 좋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고 건강과 활력이 있는 군형, 스마트, 혁신의 국토를 조성. 공간 구성을 보시게 되면 연대와 협력을 토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 교원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1차, 2차, 3차 국토종합계획에는 특정한 것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었는데 5차에서는 그게 빠졌다는 거죠. 특정 지역 중심에서 탈피를 해서 대한민국 전역을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5차 국토종합계획의 공간 구성입니다. 그리고 전략이 6가지 나와 있는데 이 6가지 전략의 배경이 된 것은 인구 감소, 저성장, 국토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정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을 반영 6가지 6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전략 내용들을 하나씩 상세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과 자유로운 연계협력입니다. 강력 연계협력 지자체 제안사업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이거 확정이 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제안을 했고 각 부처 간 내용과 지자체 제안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게 되면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안 사업은 기획 단계라고 되어 있고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니까 산업경제라고 해서 부산, 울산, 경남 등 기간 산업을 클러스를 육성하겠다. 송도, 부평, 서울 쪽에 신산업 벨트를 만들겠다. 인천, 공항, 김포 연계 경제권을 만들겠다. 남해안 강력 문화 관광권을 개발하겠다.
가야 문화권을 조성하겠다. 남해안권 시간 단축해서 남해안 고속도로와 동해안 고속도로를 연결을 시켜서 남해안 고속도로를 타면 동해안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만들어주겠다. 동서 내륙 간선도로 확정이라 해서 동서 삼축 고속도로, 대한민국 전역의 고속도로망은 남북 7축, 동서 9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게 동서죠. 9개 축이 있고 남북으로는 7개 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서 3축 고속도로를 확충하겠다. 동서 3축은 포항, 대구, 무주, 전주,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경남, 부산, 광주, 전남, 경북을 연결할 수 있는 동서 하합의 도로를 만들어서 개발을 축을 삼겠다. 철도 부분을 보시니까 동서 내륙 철도라고 해서 지금 동서, 경상도와 전라도권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망을 만들어서 하나의 경제 축으로 만들겠다. GTX라고 해서 수도권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고 남해안 고속화 철도를 만들고 동해선 고속 철도를 만들겠다. 사업 부분 중에서 교통 인프라 부분 쪽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지금 5차 국토 종합계획 중에서 지역과 연대한 사업의 큰 틀이라고 여집니다. 제한 사업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계획이 있는 지역을 연계해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일으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결정이 나봐야 알겠죠. 지역별 혁신 성장 공간 확충입니다.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것은 규제를 푼다는 얘기죠. 지역 산업 생태계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해서 규제 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 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무인선박, 울산은 수소, 대구 스마트 웰리스, 이렇게 지역별로 앞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의 산업 공간을 확충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역별 혁신 성장 공간 확충, 시골이 있는 맨 땅에 한다는 게 아니죠. 기존의 도심과 대학이 있는 곳에 연계를 해서 지역의 특화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각 지역과 연관된 인근 지역의 감각 권역을 꺼서 보시게 되면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지역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하나 낱개로 했다면 지금은 묶고 산다는 얘기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수지를 유치해서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묶여져 있는 이러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국제공항이라든지 KTX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관광 권역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도로, 철도, 교통과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 국토종합계획 중에서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1차에서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계속 늘어났는데 현재는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로는 지금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축, 생활문화축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한다. 앞으로 살아남을 곳은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교통축과 생활문화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시 그림이 있습니다. 스마트 공간 재배치가 뭐냐니까 막 흐트러져 있는 난개발적인 계획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하나의 축에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교통축과 생활문화축에 연관되어 있는 곳은 살아남을 것이고 벗어난 곳은 녹지나 자연공간으로 형성시켜서 개발해서 육성할 것과 보존할 것을 분명히 구분. 이러한 중심은 원도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가 아닙니다. 원도심의 교통축, 문화, 생활축을 중심으로 해서 압축적 공간,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데 압축된 공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잡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아니고 기존의 도심을 재생, 복원, 유지하기 위한 쪽으로 가는데 그 가닥의 중심에는 교통축과 생활문화축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 마을 단위라고 해서 기존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 등을 활용해서 생활 사회 간접 자본으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을 하겠다를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개발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 쓸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세 번째, 고령자의 특성,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 공간을 만들겠다. 고령자 복지 확산을 해서 기초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라고.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초고령화 사회를 가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고령 인구를 위한 기본적인 주택 복지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정부 간 연대와 협력 촉진이라고 해서 수도권 중심이 아니고 각 지자체와 정부 협력 사업을 통해서 각 지자체별로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환경부, 협업통합 관리. 지금까지 국토종합계획을 짜게 되면 국토부에서 일률적으로 계획을 짰는데 5차 계획부터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같이 협업을 해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5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서 국토공간을 구조하겠다. 도시 내 부지 우선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구도심의 도시 재생 유지가 먼저라는 거죠. 필요 없는 공간은 녹지로 조성을 시키겠습니다. 산업 쇠퇴지역 저이용 등은 복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이 쇠퇴된 곳은 공장 시설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오염 방치된 공간을 문화예술관광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을 통해서 국토의 회복력을 높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도대간이죠. 백도대간 등 국토환경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서 앞으로 영원히 보존되어야 될 생태보전축을 복구를 해서 이 생태축이 영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효율과 기존 교통 체계를 혁신한다. 전국토를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 내로. 전국토를 2시간대에 주파를 시키려 그러면 교통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죠. 고속 체계로 전부 바꿔야 될 거예요. 대도시권은 30분 내로 연결한다는 것은 대도시 주변에 있는 부도심에서 대도시권으로 접근하는 시간을 30분 내로 연결한다 그러면 이 또한 빠른 고속으로 전부 다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도로와 철도 단절 구간을 연결을 하고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를 해서 전국을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그럼 전국을 고속철도망을 연결을 해야만 2시간대에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대도시권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것 또한 고속철도망 그리고 버스로서 빨리 달릴 수 있는 BRT라고 해서 주요 간선도로 버스 전용 차로도 설치해야 될 것이고 SBRT라고 해서 지하도로, 교량 등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BRT를 SBRT라고 하는데 이것도 구축을 해야 될 거고요. BTX라고 해서 고속 전용 차로 그리고 지하 전용 차로 및 환승센터를 만든 그러한 버스 전용의 새로운 시설물도 필요할 거고 M버스라고 해서 강력 급행버스 등이 필요할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것이 지난 10월 31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교통비전 2030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GTX라고 해서 수도권 강력 급행철도 A, B, C 구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GTX A 구간 경우에는 동탄에서 문정까지 즉 남북을 가르는 라인입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서 마석까지 동서를 가르는 구간이고요. GTX-C 수원에서 덕정까지 이 또한 남북을 가르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GTX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 GTX에서 연결되는 역이 삼성역, 청량리역, 서울역,
여의도역이 연결되면서 2호선 순환권 안으로 GTX, ABC 새 라인이 들어오면서 서울의 외곽지역 경기 충청권까지 수도권으로 편입을 시켜서 앞으로 이 라인이 구축되게 되면 30분에서 40분 내에 서울 수도권 중심까지 올 수 있는 교통망을 연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도로망이라고 해서 수도권 제1순환도로에 이어서 제2순환도로도 만들겠다고 연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도심 지하도로 추진이라고 해서 대도심 내부에 차량이 상시 정체하는 곳에는 지하로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노선을 새로 만들겠다. 이 노선에는 말 그대로 버스만 다닌 겁니다. SBRT 또는 BTX라고 해서 광적적으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버스들을 지하도로 만들어서 대도시 접근성 그리고 대도시 내에서 이동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교입니다. 4차는 5+2 강력경제권이라고 해서 주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역이 있습니다. 강력경제권이라고 해서 4차 국토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파이를 오픈한 역파이 형태로서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7대 광역권 경제계획이라는 것이 4차 국토종합계획의 주 테마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5차 국토종합계획은 유연한 스마트 국토라고 해서 어디 하나에 축을 두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표시된 게 뭐냐, 광역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각 시군구를 연계를 시켜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4차 국토종합계획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이라고 했는데 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가 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이 주 테마가 아니고 현재 개발된 곳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오래 잘 살 수 있느냐가 5차 국토계획이죠. 4차는 성장과 도약이 주 테마였다면 5차는 누리는 분배가 주 테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차에서 지역 발전 방향은 제가 7개 강력권을 중심으로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5차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광역시,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지역 간 연계 협력 통해서 혁신도시 등 균형 발전 거점 지속 육성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상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광역시, 혁신도시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역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 5차 국토계획의 내용입니다. 수립과정 및 최종 목표입니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국토종합계획과 조금 다릅니다. 약 17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였고 더 나은 국토를 위한 바람을 담아 국토계획 헌장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바람이 담겨있는 국토종합계획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국토종합계획과 차원이 다르다. 국가주도의 성장적인 종합계획이 아니고 국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국민을 위한 국토종합계획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종합계획의 최종 목표는 앞으로 20년을 올바른 계획을 잘 담아서 이 올바른 계획을 잘 실천을 하게 되면 국민의 삶도 올바르게 지켜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항상 올바른 부동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처럼 5차 국토종합계획처럼. 지금까지 부텐터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